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1921년 강연록 발췌본입니다. 현대 사상, 특히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신과 물질의 관계. 이게 참 오랜 질문인데 슈타이너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죠.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 정신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단순히 뇌의 작용일 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그렇죠.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해서 인간을 그냥 물리적인 과정의 합으로만 보려는 유물론적 사고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고요. 네, 슈타이너는 이 유물론적 관점을 탐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 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나오잖아요. 그 20세기 초 베를린 강연회 이야기요? 네, 맞아요. 어떤 뇌 생리학자가 나와서 칠판에 막 복잡한 뇌 구조를 그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영혼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다고요. 네, 그랬는데 바로 뒤에 다른 철학자, 헤르바르트 학파 철학자였죠.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 그림이 자신의 철학, 그러니까 관념들이 서로 영적으로 연결된다는 이론 설명에도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다른, 심지어 상반된 관점인데 같은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슈타이너가 보기에 현대 사유가 가진 어떤 한계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표상, 그 그림이나 개념만으로는 실체에 다가가기 어렵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인간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다른 시스템과 거기에 맞는 인식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 세 가지 시스템이요. 첫 번째가 머리, 그러니까 신경 감각 시스템이었죠. 이건 표상적 사고와 연결되고. 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파악하려면 상상력, 이매지네이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상상력은 그냥 공상이 아니고요. 그렇죠. 현상 너머의 본질적인 어떤 형태나 이미지를 꿰뚫어보는 능력, 약간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뇌 그림이 생각의 미리업 인상 같다는 비유처럼요. 맞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형태 너머의 의미를 읽어내는 그런 인식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은 리듬 시스템입니다. 호흡이나 혈액순환 같은 거요. 이건 감정생활과 관련이 깊다고 했죠. 이건 또 다른 인식 방식,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고요. 네, 우리 뇌 구조처럼 딱 떨어지는 형태는 없지만 우리 안의 감정이 사실은 외부 세계,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우주적인 리듬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통찰이에요. 감정이 단순한 화학 반응 그 이상이라는 거죠. 와, 감정이 우주적 흐름의 일부라니 정말 다른 관점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스템은 뭐였죠? 그건 신진대사 사지 시스템인데요. 주로 우리의 의지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인다거나 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깊은 인식 단계인 직관, 인투이션을 통해서만 그 본질에 닿을 수 있다고 봤어요. 직관이요? 네. 근데 여기서 슈타이너가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억 활동을 생각하면 뭔가 생명력, 살아있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걸 오히려 죽음 충동과 관련시킵니다. 죽음 충동이요? 기억이요? 그건 좀 예상 밖인데요? 네,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려고 생각을 의식 아래로 이렇게 밀어넣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것을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일종의 죽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살아있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멸시키는 방향이다. 그렇죠.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의 정반대의 해석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급진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왜 현대에 와서는 좀 희미해진 걸까요? 슈타이너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슈타이너는 그 원인을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찾는데요. 바로 869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리스 공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인간을 육체와 영혼, 그러니까 정신적 속성을 지닌 이 두 가지로만 규정하고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인 영, 그러니까 순수한 영적 본질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부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고대 그리스나 이런 데서는 인간을 육체, 영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봤는데 그 영이 빠져버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서구 사상이 인간과 우주의 어떤 영적인 연결성을 점차 잃어버리고 점점 더 추상화되고 유물론적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수, 넘버에 대한 인식 변화도 흥미롭던데요? 그렇죠. 고대인들에게 예를 들어 숫자 셋은 그냥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완결성이라든지 하는 질적인 의미를 가진 구체적인 실제 같은 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추상적인 기호일 뿐이죠. 3. 맞아요. 슈타이너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행위조차 원래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의 장, 그러니까 에테르제의 활동이 반영된 건데 현대인들은 그걸 그냥 기계적인 동작으로만 여긴다는 거죠. 살아있는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특히 1413년 이후 의식혼의 시대가 발달하면서 더 심화되었다고 보고요. 아, 그런 추상화되고 좀 메마른 시대 분위기 속에서 니체 같은 철학자가 나타나서 당대의 어떤 속물적이고 지적인 풍토에 반발했던 거군요. 그런데 결국 그가 내놓은 초인, 유버맨시 같은 개념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하고 추상적인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현대의 지성적인 사유가 마치 실체 없는 그림자처럼 되어버렸다고 진단해요. 생각 자체가 생생한 현실 경험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 관념놀이처럼 되었다는 비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강조하는 것은 이 그림자 같은 사유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즉 감각 너머의 살아있는 실제를 파악하는 상상력, 이매지네이션, 더 나아가 영감, 직관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식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네. 오늘 슈타이너의 이런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생각의 틀에 대해서 한 번쯤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물질 너머의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감지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시대의 과제는 슈타이너가 지적했듯이 이 그림자 같은 사유를 넘어서 어떻게 다시금 생생하고 총체적인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